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를 하루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롱비치에서 게빈 뉴섬 주지사 리콜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합니다. 현재 예상대로 주지사가 소환되지 않아도 주지사와 캘리포니아주는 모두 부분적인 패배를 합니다. 소환 선거에 납세자 돈 약 2억 7,600만 달러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전략적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은 아니지만 최근 강해진 남북 간의 핵무기 경쟁을 보여주는 이벤트였습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아나주의 열대성 폭풍 니콜라스가 폭우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육구인 뉴욕시 공립학교가 오늘 대면 수업을 시작했고 한국이 요청한 백신 기술 이전을 미국이 돕지 않는 사이 중국이 세계 백신 공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 식품의약국 전문가를 포함한 국제보건 전문가들이 현재 부스터샷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논문이 의학잡지 랜싯에 실렸습니다. 8월에도 상품값은 예상했던 이상으로 비싸졌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회복의 나쁜 신호입니다. 내년부터 서로 소통하는 스마트홈 기구를 쉽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온도 조절 장치나 조명 시스템, 부엌 가전제품 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 캘리포니아주 소환 선거는 내일 심판의 날이 됐습니다. 이미 투표는 오래전에 시작이 됐고 내일은 이제 투표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장에 가서 투표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편투표 하셨던 것을 우편함에 넣지 않으셨던 그런 분들 정도가 내일 이제 그 선거 최종적인 마침표를 찍게 되시는 분인데, 우선 주말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30초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9.11 사건이 일어나고 20주년이 지나서 이제 탈레반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실패하고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3명 그라운드 지로에 모였습니다. 현 조 바이든, 그 전에 버락 오바마,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트럼프 바로 직전의 대통령은 역시 이 자리에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의 9.11 20주년을 기념하는 그 어떤 이벤트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연 9.12 사태에 국가적으로 개입을 했는가, 이 같은 정부 보고서를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하도록 허락을 해서 연방수사국이 16페이지짜리 그 결론문을 내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9.11 테러 공격 사건과 관련이 없다.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19명의 하이제커가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떨어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 또 국방부를 하이제커들이 일으켰는데 그 19명 가운데서 15명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이고 모두 알카이다 소속 멤버들입니다. 또 이 알카이다를 만들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켰던 오사마 빈 라덴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난 주말에 아주 슬픈 9.11 사건 20주년 기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환 선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그 콜더 산불 피해자들을 방문을 하고 피해 지역을 방문을 하고 국가 연방정부 차원의 재난지역은 이미 주말에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것이 먼저냐 아마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캘리포니아주 방문은 게빈 뉴섬 주지사 리콜에 반대하기 위한 캠페인이 더 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이 대통령이 콜더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재난지역 선포로 다 했습니다. 재난지역이 연방 차원에서 선포됐다는 것은 그 지역에 이제 지원금이 많이 배달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롱비치에서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를 왜 소환해서는 안 되는지 이 같은 캠페인을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이 캘리포니아주 방문 목적으로 보이고요. 88세인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할 수 없이라도 사임을 하게 되면 어떤가, 건강과 연관돼서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만약에 소환이 돼서 공화당의 그 레리 엘더 후보가 주지사가 된다면 그 자리도 공화당으로 채우게 될 것이고 그 밖에 많죠. 이제 내년 11월에 선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사이에 민주당이 다수당인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내놓는 예산안에 주지사가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주 판사 지명권도 새로운 주지사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행정명령으로는 지금까지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해왔었던 것과는 반대되는 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것 느슨하게 한다던가 아예 없앨 확률이 높죠. 그게 공약이었으니까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로 이 헬스케어 담당자들을 의무화돼 있는 것도 또 교사 또 학생들 12살 이상은 대면 수업을 할 경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또 주지사가 다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것들은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밖에 뭐 친환경이라든가 총기 규제 같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 행정부와 만약에 공화당에서 된다면 레리 엘더 후보가 가는 방향이 영 다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게빈 뉴섬 주지사를 어떤 형태로든지 지키고 싶어 할 겁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캘리포니아주는 2대1 정도로 민주당 유권자들이 많고 그리고 현재 유권자들은 그동안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이 게빈 뉴섬 그 주지사 소환에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지금까지 게빈 뉴섬 주지사를 하는 동안 이번이 6번째고 5번이나 소환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원서를 많이 받아서 투표에 붙여지게 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게빈 뉴섬의 실수.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사람들에게 거리두기 하라고 하고 가족들끼리의 미팅조차 자제하라고 하면서 본인이 아주 그 친한 친구 뭐 생일 파티에서 뭐 나파밸리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던가 이게 이제 본인의 가장 큰 실수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청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원에서 이 서명을 받는 기간을 4개월을 연장해 줬기 때문 그 이유도 큽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연장해 준 이유이긴 하고요. 그런저런 이유로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 레리 엘더라는 공화당 후보가 샥작이라는 게 그 사람의 닉네임이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아주 쇼킹한 말들을 본인의 라디오 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쇼킹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고 저렇고 균형 맞고 공정하게 하려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였다면 아마 진즉에 물러났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 샥작 이 사람이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그레이 데이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기고 소환 선거에서 이기고 나중에 이제 선거에서도 한번 이겼습니다마는 그만큼 슈와츠네거처럼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요. 이 그레이 데이비스를 물리친 것만큼 레리 엘더가 게빈 뉴섬을 물리칠 수 있을까 없을까로 더 많이 보고 있지만 항상 선거는 끝까지 가야지 않은 겁니다. 내일 얼만큼의 공화당이 나가고 얼만큼의 민주당이 나가서 투표를 하느냐. 첫 번째 소환 yes or no 투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누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어느 쪽 지지자가 더 많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요. 누가 이기든지가 아니라 게빈 뉴섬 주지사가 소환되지 않더라도 그는 이미 부분적으로 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부분적으로 졌습니다. 민주당도. 왜냐하면 이 선거에 납세자의 돈이 2억 7,600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2억 7,600만 달러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보겠습니다. 뭐 중간층 수입을 따질 때 굉장히 달라요. 4단계 정도로 나뉘어서 최저 이 정도에서 최고 이 정도, 중간층 사이에서도요. 그것도 가족이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가장 평범한 평이한 한인 가정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4명 기준으로 할 때 캘리포니아주에서 중간층이라고 하면은 소득이 뭐 6만 연소득입니다. 6만 2천 뭐 600달러 정도에서 많게는 그 제일 높은 단계죠. 18만 7천 달러 되는데 보통 한인 가정을 기준으로 한 6만 2천 달러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게 4,222가구, 그 가구에 4를 곱해야지 되죠. 4인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러면 얼만큼 많이 해당되는 돈입니까? 1년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4,222가구 4인 기준으로 할 때 그만큼의 돈을 소환 선거에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투표용지도 찍고 했어야지 되잖아요. 선거 요원도 있고 나가는 비용 지출 해서 이 돈을 만약에 지금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코드 샘플 를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조금 더 지원을 했다면 가뭄에 아니면 홈리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사태에 누군가를 돕는 데 썼다면 2억 7,600만 달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면서 받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기더라도 이긴 게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 뉴스는 이 뉴스입니다. 또 하나의 빅 뉴스는 이 점은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전해드리고 북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때 제가 대체로 이것은 이 정도입니다라고 헤드라인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북한이 미국까지 올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그 북한 날짜로 할 때 전략적인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930마일이라고 북한이 발표했습니다. 2시간 이상 하늘에 떠 있다가 그것도 마지막에 이 목표물을 칠 때 궤도를 바꾸기도 했고요. 회전까지 했거든요. 상당히 기술이 발전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3월 달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관심이 적어야지 되거든요.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의안을 거쳐서 이거는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크루즈 미사일은 다릅니다. 이 대륙간 이런 장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종류의 탄두를 실었는지 모르고 재래식이나 뭐 핵폭탄 탑재 다 가능하기 때문에요. 김정은 위원장은 현장에 없었다고 하고
북한이 과연 크루즈 미사일 그 소형 핵탄두 장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무게는 어떻고 크기는 어떻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면서 소형 핵탄두 개발이 탑 목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노동신문이 이제 사진들을 쭉 보여준 걸 보니까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를 했고, 우리의 그 안보 보장,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요, 군사력 강화 그리고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한국이 이것을 먼저 파악했는지, 미국, 일본과의 정보 공유에 의해서 파악됐는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과 공조를 해서 잘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이웃과 국제사회에 이번에 이 크루즈 미사일 발사는 위험이다, 이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시점이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8월 달에 아흐레 동안 합동 군사 훈련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주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이 9월 9일이잖아요. 창건기념일 73주년을 맞아서 퍼레이드를 한밤중에 했는데 굉장히 조용하게 했다. 이번에는 새로운 무기도 내놓지 않고.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렇게 이제 크루즈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이고, 또 성김 대북 특사가 오늘이겠네요. 일본에서 일본과 한국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고, 지난달에 성김 미국 대북 특사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지 북한과 조건 없이 일단 대화하겠다 했는데 그런 것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쩜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왕위 외무상이 이제 정우용 외교부 장관을 만나는 이때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엔이 발표를 했죠. 북한이 영변 그 핵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고 있다. 국제 원자력 기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은 북한과 외교적인 이런 성김 그 특사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대화는 하겠지만 제재부터 푸는 것은 안 한다라고 얘기한 게 지금 북한이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뉴욕타임스가 가장 보도를 잘합니다. 한국적인 시각을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미국적인 시각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한국과 북한이 핵무기 개발 경쟁이 이미 시작돼서 어느 시점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이번 달에 발사를 했어요. 구체적인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도산 안창호 클래스 공격 탄도미사일, 북한은 잠수함 그 탄도미사일 발사를 2015년도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처음 했습니다. 2021년입니다. 물론 한국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개발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 잠재 능력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어쨌든 모든 것은 경험이잖아요. 북한이 2015년도에 한 것을 한국이 이번 달에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최근에 몇 년 동안 미국이 한국이 이 같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미사일 가이드라인을 완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라든가 핵탄두의 무게라든가 이만큼만에 하던 것을 점점 더 완화해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그게 2017년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풀었고요.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미사일 가이드라인을 없애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충분한 기반을 확보를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엄청 분노했습니다. 미국은 역시 북한의 적대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지난해에 이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는 뭐 세계 최고다, 세계에서 가장 길다, 현무 4호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북한 당연히 커버하고 이제 그 탑재 능력이 2톤이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3월 25일에 미사일 테스트를 한 게 핵탄두가 2.5톤. 그리고 이달에 한국은 우린 더 강하게 하겠다, 그걸 3톤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tit for tat, 미국식으로 치고받고식 대응, 한반도에서 핵무기 경쟁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좋을까요? 결국은 앞에 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공화당에 이긴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써도 되는 돈을 2억 7천만 달러 이상을 썼기 때문에 한국, 남한과 북한도 마찬가지죠. 안 써도 되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맞대응식 무기 개발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용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루이지아나에서 혹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 멀리서나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허리케인 아이다호를 겪으셨는데 또다시 니콜라스라는 이런 열대성 폭풍을 지금 겪으셔야지 되고요. 텍사스에도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는데 오늘, 내일, 모레 전부 지금 비상사태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한 뒤에 물론 그 반대도 있고 부스터 샷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아주 그 저명한 그런 그 의학 전문가들이 지금 이 부스터 샷을 놓을 때냐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멕시코에서 이제 뉴올리언스까지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멕시코와 국경이 있기 때문에 텍사스까지 인명피해가 있는 지금 열대성 폭풍 그 니콜라스가 이미 비를 굉장히 많이 뿌렸어요. 지금 남서부에 홍수, 서부라고 하면 이제 텍사스가 되겠죠. 홍수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휴스턴 지역에 한국 분들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십니다. 아마 휴스턴은 이번에 이 열대성 폭풍 니콜라스가 지나가고 나면은 최악의 홍수를 겪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 방송이나 신문 같은 것을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일 모레쯤 이 내륙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바람도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시속 60마일 정도는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루이지아나주나 텍사스주에 지금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비상사태도 선포됐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 아이다 피해를 입으신 루이지아나 주민들은 정말 정신 차리기도 전에 또다시 이렇게 그 열대성 폭풍 니콜라스를 불청객 방문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걸프 해안 그 남서부에 홍수는 당연히 지금 대단할 것 같고요. 이게 끝나면 또다시 내일 모레부터는 기후변화와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인간이 입고 있는 피해 이런 것들이 얘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그 LA 카운티 통합교육구는 뭐 학생들이 50만 명 조금 안 되죠. 46만 명 이상인데 뉴욕시는 더 많습니다.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 공립학교 이제 대면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교사들은 백신 의무화가 있어요. 적어도 첫 번째 백신 9월 27일까지는 맞아야지 된다고 하고 테스트 옵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나이 12살 이상이라도 LA처럼 그렇게 뭐 백신 접종 의무화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보다 학생 숫자가 더 많은데 백신 접종 의무화는 하지 않으니까 지켜볼 만한 것이고 물론 예외는 뒀습니다. 학생들끼리 이제 접촉이 많은 스포츠를 한다던가 그런 학생들은 백신 접종 받아야지 되고요. 학생들이 약 100만 명 되고 교사와 직원들이 한 14만 8천 명, 거의 15만 명 정도는 됩니다. 대신에 백신 접종 의무화는 학생들에게 주지 않았지만 실내에서 모든 학생들이 마스크는 써야지 되고요. 이제 더 이상 뉴욕시가
100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 1년 반 동안이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으면 됐지 더는 그게 안 된다라는 1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렵습니다. 뉴욕시장의 오늘 얘기였고요. 현재 뉴욕시는 7일 평균을 봤을 때 하루에 1,500케이스 입원하는 사람 66명. 그다지 많진 않아요. 전에 비해서. 사망하는 사람 8명. 뉴욕시가 인구가 한 85만 명 정도 되니까요. LA 카운티 1,000만 명보다는 조금 작고 LA시 뭐 400 몇십만 명보다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많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변화가 없어요. 미국에서 그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주에 속하는 웨스트 버지니아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병원 입원율은 가장 높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특히 받으신 분들은 내가 받아도 상대가 조심을 하지 않으면 나도 내 가족도 힘들잖아 라고 하면서 그것에 지지를 하고 계십니다. 연방 공무원은 물론 계약자 그리고 이제 민간 회사 가운데서도 직원이 100명 이상 되는 곳은 백신 접종 의무화해야지 된다. 안 하면 케이스당 벌금 14,000달러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는 너무 멀리 갔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화당인 그 알칸소의 주지사 허친슨 주지사 같은 경우 공화당이지만 처음에는 뭐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이런 것에 반대했다가 나중에는 백신 접종도 분명히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잖아요. 백신 접종 받지 않는 사람이 지금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라는 말까지 했는데 연방 차원에서 대통령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얘기를 하자 너무 나갔다. 이건 오히려 역작용. 대통령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고요. 뭐 그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되는 거죠. 이 공화당의 주지사가 완전히 공화당의 뭐 백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공화당 주류의 그런 반대하는 분위기를 완전히 알칸소라는 주에서 외면할 수 없다. 이렇게 뭐 대부분 주변 사람들은 보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공중위생국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왜 해야지 되는가. 바이든 대통령이 금요일에 얘기한 거 자세히 전해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행정부의 욕을 먹는 공중위생국장은 어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텔레비전 토크쇼에 출연해서 계속 백신 접종 의무화를 왜 했어야지만 했는지 연방 차원에서 그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아주 중요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랜셋 하면은 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미국에서 나오는 가장 뭐 오래됐고 존경받고 하는 의학 잡지 하면은 유럽 쪽에서는 랜셋이잖아요. 여기에 오늘 의료 전문가들이 특히 그 가운데서는 지난해에 식품의약국에서 은퇴를 했거나 왜 그때 은퇴하지? 그런 그 저명한 사람들이 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본인들은 뭐 시기가 됐으니까 했다 하면서 10월 달, 11월 달에 이제 한 사람 은퇴하고 10월 달에 또 다른 사람 11월 달에 그만뒀는데 이 두 분을 포함을 해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이제 함께 뭐 이를테면 기고문 비슷한 논문 비슷한 기고문인 거죠. 이런 형태는 완전한 의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증거에 기초하면 국제적인 공공건강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부스터 샷을 접종시킬 때가 아니다. 이건 곧 바이든 행정부의 부스터 샷 3차 내지는 이 존슨 앤 존슨 접종 받으신 분들은 2차 접종 받는 것이 할 타임이 아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을 심하게 세계 공공보건 전문가들이 꾸짖는 겁니다. 결국은 도움이 되긴 되지만 어떤 것을 뭐 돈을 쓸 때도 우선순위가 있고 어디에 얼만큼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것인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이 백신으로 미국 사람들만 안 맞겠다 하는 사람들을 계속 맞춰야지 되는가. 그리고 2번 맞았으면 웬만큼 아주 극단적인 사태는 피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세계에서 지금 58% 사람들이 백신 접종 한 번도 못 받았는데 그런 쪽에 쓰는 것이 결국은 미국을 위해서도 좋다. 작게 보면은 미국 안에서 보면 부스터샷이 일을 하기는 하겠지만 더 많은 사람을 구하려면은 부스터샷이 아니라 한 번도 백신 접종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받아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부스터샷 다 뭐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면역 시스템이 약한 사람들은 부스터샷을 추가 접종을 받는 것을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이 원하는 사람들을 3차 부스터샷 접종,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 행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스터샷보다는 한 번도 못 맞은 사람에게 미국이 다른 나라에 줘라. 그래야지 감염률 되돌아오잖아요. 미국 쪽으로. 또 그쪽에 사망률도 낮출 수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랜싯에 적어도 이 같은 주장을 한 전문가들은 미국 내의 부스터샷보다는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이 접종받는 사람을 첫 번째 늘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9개월 전에 시작을 했잖아요. 이 백신 접종 같은 것들이. 그런데도 58% 세계 인구의 58%가 한 번도 접종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디서 얼만큼 생산하고 해야지 되는데 이쪽에서 생산을 할 때 원료가 부족하고 공급이 어떻게 되고 제조 비용이 있고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같은 데 파는 것보다는 가격을 달리 책정을 했으니까는요. 특히 미국에서만 미국산 미국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백신의 경우 그런 경우에 가난한 나라에 팔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해서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얼마 전에 아주 자세히 보도한 내용을 오늘 미국 악시오스가 다시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 미국 측에 워싱턴에 이 그 미국 바이러스 특히 이제 모더나 바이러스의 지적 재산권 테크놀로지를 이전해 주기를 요청을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 얘기가 그건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제약회사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선 거부하는데 이유가 있고요. 어떤 이유냐면 그 같은 기술이 중국 같은 데로 가는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일반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그들 회사가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가 돈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모더나는 전국 보건연구소와 다 돈 같은 것도 지원을 해서 국가가 함께 개발한 거거든요. 모더나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가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 경쟁 국가에 이미 러시아라든가 중국도 나름대로의 미국산보다는 효율은 적지만 백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그러는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금 19억 달러를 백신 개발에 지원을 합니다. 삼성에요. 삼성의 그 바이올로직스죠. 거기에 그렇게 지원을 해서 지금 그 삼성에서 모더나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고 영국산이요. 그 에스트라제네카라든가 아니면 뭐 노바백스 러시아의 백신 뭐 이런 것들을 기술을 이전받아서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서구는 자신들 나라에는 백신을 많이 쓰면서 남는데도 다른 나라에 많이 지원하지 않기도 하고 이것은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모더나가 팔 때는 본인들이 결정권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지금 그 모더나 같은 경우 뭐 파이저도 마찬가지고 부자 나라에 많이 팔죠. 1억 도스 같은 게 남는다 하더라도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중동에 잘 안 팝니다. 이게 지금 백신에 대해서 세계적인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 글로벌 그 코백스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어서 가난한 나라에는 적어도 이 정도 가격에는 주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 제약회사가 굉장히 아주 몰상식해 보인다던가 국제사회 제약 그 업계에서 왕따를 당한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되는 기준이 있어서
그럼 웬만하면 돈 조금 받는 곳에는 팔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나라가 가난한 나라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그런 나라입니다. 파이저도 3억 도수 정도 있는데 파이저는 3억 도수가 남으니까 올해 말까지요. 모더나는 1억 도수가 남으니까 더 안 주고 파이저는 3억 도수가 있으니까 모더나보다 3배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은 1억 도수 정도는 좀 가난한 나라에 주고 그러는 사이에 중국이 말 그대로 박차를 가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뭐 시노백스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백신 같은 나라들 있잖아요. 백신 같은 나라가 아니라 백신이 있죠. 이런 것들은 뭐 미국의 어떤 백신처럼 완전히 냉동 보관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냉장 보관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주 그 싸게 다른 나라들에 주고 그런 나라들에 싸게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판다든가 하는 것이 세계를 구하는 거죠. 지금 미국이 이런저런 이유로 주춤주춤하고 미국 사람들에게 3차 부스터샷을 얘기하고 있을 때 중국이 야금야금 세계 구하기다 하면서 서로 커넥션을 그 다른 나라들과 맺어두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라고 평생 가난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라 할지라도 어떤 지정학적인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중국이 크게 발돋움하는데 역할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정책도 잘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잠시 뒤에 물가 인상 그리고 뭐 이런 집 스마트 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정도가 있겠지만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돈에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로즈 리포트를 먼저 보고 드로즈 리포트에서 링크한 다른 매체를 광고 나가는 동안 조금 봤는데요. 지금 공화당 하원이 세금 올리는 것을 드로즈 리포트는 중국 공산당보다도 세금률을 더 높게 하려고 한다라고 표현을 해서 뉴요커들은 61.2% 시 또 카운티, 주정부, 연방정부에서 뭐 누진소득세 같은 것 이런 거 다 합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RS의 국세청에 790억 달러를 가져다 준다.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요. 뉴요커 같은 경우 왜 그렇게 3%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세금률을 높인다 하는 건데 5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도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전체적으로는 부자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하는 부자는 개인의 소득이 1년에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 그리고 또 부부일 때는 개인이 40만 달러, 한 가구당 42만 5천 달러, 결혼을 한 커플은 45만 달러 이상 벌면 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전부 이게 무슨 뭐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안이라든가 기간 산업안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데 일반 그 40만 달러 아래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 인상이 추가로 없고요. 이렇게 부자들에게 그 세금을 인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소득세를 최고 37%를 39.6%로 올려서 10년 동안에 10억 100억 1,700억 달러를 이제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기업에 대해서는 또 돈을 기업의 세율을 높여서 9천억 달러를 모아놓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자본소득세 캐피털 게인 같은 경우를 20%에서 25%로 해서 1,230억 달러를 벌고 이렇게 등등 해서 3조 뭐 5천억 달러 정도를 만들어서 기간 산업 같은 거 여러 가지 지출에 쓰겠다 하니까 이제 이 드로즈 리포트가 공산당보다 더 세금률이 더 높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는 지금 뉴욕이 그래서 아주 뭐 500만 달러 이상 벌고 하는 사람은 이리저리 누진세 3%까지 합쳐서
1.2%, 캘리포니아주는 주의 세금률이 또 다르니까요. 59.7%, 돈 많이 버는 사람 얘기입니다. 뉴저지 57.2%, 하와이가 57.4%가 될 것이다 하는데 이것은 지금 하원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이 같은 뉴스를 들으시더라도 여러분들 뭐 패닉 상태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3조 5천억 달러 지출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조 맨신 웨스트 버지니아가 주 지역구인 상원 의원이 나 이거 절대로 못 해준다. 한 반 정도는 깎아야지 돼. 뭘 이렇게 많이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을 작성한 역시 무당파지만 민주당과 같이 일하는 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은 도대체 조 맨신 의원 뭔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 맨신 의원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민주당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보려고 해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그런 그 세금안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완전히 확고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일반 분들은 8월 달에 비해서 지금 상품값이 0.7%가 올랐습니다. 아니 8월 달에 7월에 비해서 7월에 1%가 6월에 비해서 올랐기 때문에 나아진 것 아니야? 아니요.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8월 달에는 7월에 비해서 인상폭이 0.6%는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대 0.6으로 잡았는데 그것을 넘어서 0.7%가 된 거거든요. 1년으로 보면은 지난해 8월에 비해서 물가가 지금 8.3%나 올랐고 2009년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인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급망 같은 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인플레이션 되면 경제는 그러면 연방준비제도는 어떤 통화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돈 푸는 양적 완화를 금방 확 조이지는 못하겠네.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내년부터 미국에서는 이 스마트홈 기구가 아주 합쳐지게 된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온도 조절 장치나 조명 시스템, 부엌 가전 제품인데 서로 이런 기구들끼리 소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아마존, 구글, 애플이 합쳐서 공동 브랜드 뭐 메러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알렉사 무슨 뭐 시리 이런 것들이 합쳐서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스터머가 기본적인 그 메러 유닛을 사면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우리 그 앱을 사서 이 전화기에서 앱을 활용하는 그런 것처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집에 도착하기 전에 조명이 켜지고 애완동물이 지금 실내에 있는지 실외에 있는지도 알고 플러밍이 새는지 미리 문제를 파악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물을 잠궈준다던가 핫 스토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막아준다던가 하는데 될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020년, 2021년도에 이미 되겠다고 했다는 건데 미국의 그 스마트 기구를 갖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긴 하는데 너무 많은 스마트 기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용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MTV에서는 9살짜리 비욘세 딸이 뭐 최연소 상 받고 US 오픈은 또 2004년도에 이어서 18살이 챔피언 되고 멋진 세상인가요? 무서운 세상인가요? 강혜신이었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